자, 다시 왔고요. 자, 볼수록 재밌는 방송. 예. 한 20년 스테디셀러. 야, 민주당의 그 자치단체장 하셨던 분들 와서 예. 이야기 들으니까 확실히 예. 민주당 사람들 나. 맞습니다. 예. 아무리 뭐 지역이 어쩌고저쩌고 해도 민주당 사람들의 생각이 이제 확실하게. 특히 재청 같은 데서 우리 민주당이 시작되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참 대단하신 분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예. 자, 알겠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마이크 좀 예. 제대로 해주시고요. 자, 정권 재창출을 위한 싱크탱크 273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이상구 운영위원장이 나와 계십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구입니다. 네. 요즘 뭐 하세요? 요즘 뭐 저희 가까운 곳에도 코로나가 자꾸 발생해서 예. 저희 병원에도 그 여행이 우리 직원들은 잘 피했는데 또 환자분이 한 분 발생해서 그 집으로 보내고 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예. 그 우리 사무실도요. 예. 자가진단 키트를 이만큼 사놨어요. 예.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날마다 해보거든요. 예. 계속 한 줄이네. 예. 대선 전까지 걸리면 큰일 나. 저희도 저 아침에 전 직원 다 출근하자마자 음. 그 자가진단 키트로 확인한 다음에 들어와서 일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도 이 환자가 걸려서 들어와 버리니까 참 다행히 뭐 이분이 다른 분하고 접촉 안 하고 바로 이제 그 집으로 돌아가셔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만은 그런 걸 생각하면 아찔아찔합니다. 물론 네. 이제 그 다들 이게 오미크론 변이는 좀 편하게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한편에서는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제 끝날 때가 다가오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대선은 이제 사실상 뭐 2주일도 안 남은 거죠. 사실상. 예. 자, 여러분 그 복지국가 소사이어티는 계속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273회 방송하기는 사실상 기적에 가깝다. 우린 영원의 동지다. 예. 막 지겹도록 만났다. 덕분에 이제 새날 방송 때문에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대선을 잘하면 예. 이 방송명을 유지할 수 있지만 예. 대선이 잘못되면은 다시 정권 교체를 위한 싱크탱크가 난 절대 그러기 싫다. 여러분 복지국가 소사이어티 후원 좀 부탁드릴게요. 예. 02-3272-2353 전화를 이렇게 하시면요. 전화 받으신 분이 계세요. 그럼 예. 내가 후원 좀 하겠습니다 하고 뭐 한 달에 10,000원씩이든 예. 여유를 갖고 계시면 한 달에 1억씩이든 여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 실제로 내가 그 모 후보 예. 그 유력 후보는 아니고 모 예. 후보 그 주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예. 막 몇 억씩 기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예. 아니 그분은 좀 이렇게 공약이 굉장히 좀 이렇게 황당하다고 알려지신 분인데 주위에 막 5억씩 10억씩 막 기부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대요. 예. 또 그분이 또 몇 년 만에 재산이 몇십억이 불었어. 예. 그래서 차도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니시고 막 그러는데. 막 공중부양도 하시고 예. 그러시네. 자, 알겠습니다. 그런데 10,000원씩 그 기부하는 거 참 예. 어떻게 보면 진보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요? 어떤 분들은 막 5억씩 10억씩 기부를 하던데. 예. 근데 또 저희가 배가 고프니까 우리 중산층과 서민의 아픔을 알고 그에 맞는 공약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상구 운영위원장과 함께 출발합니다. 대선이 이제 사실상 뭐 2주도 안 남은 대선이 예. 여론조사를 보니까 사실 너무 박빙인 거죠. 예. 뭐 피를 말립니다. 네. 사실 이제 우리는 확신은 분명히 있어요. 예. 이재명 후보가 될 거라는 확신이 있는데 실제로 여론조사를 보면 이렇게 박빙이었던 적이 있었나요? 제가 이 97년 대선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이 선거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진짜 이번같이 이렇게 그 박빙이고 피를 말리는 선거는 처음인데요. 뭐 이제 그것도 다 끝나갑니다. 3월 4일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이 이제 예비투표가 시작되거든요. 사전투표. 사전투표. 네. 예. 사전투표가 시작되면 이제는 그 거의 마무리가 지어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뭐 실제로 한 열흘 정도 남았는데요. 그 지금 제 주변에 계신 분들이 저한테까지 막 전화를 다 걸어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전화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했더니 뭐라도 해야 되겠다. 어떻게
이 윤석열 후보가 된 걸 보겠느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최근 들어서 부쩍 문자, 연락, 뭐 카톡, 메시지 이런 걸 온 걸 보면서 야 이제 드디어 그 민주당 쪽에 지지자들이 결집을 하는구나 이런 걸 참 느끼게 되는데요. 음. 어쨌든 이렇게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게 또 이재명 후보의 운명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누구같이 그 황당한 무속이 아니고 이 사주가 이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이분은 어렵게 되는데 또 그렇게 된 만큼 되고 나면 잘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해가지고 이게 참 안 믿을 수도 없고 음. 뭐 그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음. 어쨌건 간에 이런 대선일수록 보통은 네거티브를 통해서 이제 막 지지고 볶고 예, 그럴수록 공약은 묻히고 이 예, 과정이 분명히 있고 저도 윤석열 후보의 공약 몇 가지를 봤거든요. 예. 굉장히 많이 좀 카피한 느낌이 좀 들어요. 예. 실제로 어떻게 자기 이따 TV 토론 이야기를 바로 할 예, 텐데 자기 자기가 한 공약에 대한 그 부분을 몰라. 그러니까요. 와, 그런 사람 저 처음 봤거든요. 예, 좀 특이하신 분 같습니다. 예. 그런데 뭐 일단 그 저는 이게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는데 그 자살골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계속해서 자살골을 넣어 가지고 이 상대편 후보 진영을 단합시키고 결집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서 참 이 역사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게 이 그동안 뭐 친문이지만은 이재명을 지지 못했던 분들이 이제는 그 정치 보복을 하겠다니까 이 결집을 안 할 수 없게 만들어 버린다든지 또 어쨌든 단일화를 한번 해볼 거라고 마음을 열고 있는데 이진석 당대표가 나와가지고 그 찬물을 끼얹어 가지고 그걸 판을 깨준다든지 이런 걸 보면 이 참 그 역사가 정해진 어떤 순리란 게 있는가 이런 생각도 한편 들고요. 저는 그 이야기 할 말이 많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이제 농담 반 진담 반 하는 말이 팔자란 말을 많이 예, 쓰거든요. 예. 팔자야 막. 예,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운명이라는 표현이 그런 거거든요. 예, 근데 그런 건데 그거는 정해진 어떤 우리가 사주 같은 데서 나오는 그런 이야기를 뜻하는 게 아니라 예, 하다 보면 시대적 흐름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결국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예, 이재명 후보가 만약에 대한민국의 수장을 맡지 않으면 예, 대한민국 진짜 역지라는 거예요. 예, 다른 대선 후보 뭐 다 포함해가지고 결국에는 대한민국이 국군이 융성하는 시기에 예. 그 국군이 융성하라고 어떤 후보가 나온 겁니다. 그건 그런 것 본인이 같습니다. 받아들여야 예. 되는. 그래서 저도 그 한편에서 이런 게 운명이고 이게 국운이구나 이런 생각을 느꼈는데요. 어젯밤에는 또 이제 굉장히 독실한 기독교 신자를 만났거든요. 그래서 아니 무속 관련된 이런 게 횡행하는데 어떻게 목사님들이 저런 그 최순실 트라우마를 불러일으키는 저런 분들을 다시 지지할 수 있느냐? 목사님들은 종교적인 신념도 없나? 막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그거는 이제 대형교회 일부 목사님들이고 대다수의 기독교 신자들은 이번에 완전히 돌아섰다. 음. 적어도 이건 아니지 않는가? 그래서 주일에 설교를 할 때 목사님들 그런 이야기 해도 막판에 그 찍을 때는 우리 기독교에서는 무속을 신봉하는 후보를 찍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막 이렇게도 이야기하시고. 저도 주위에 가까운 친척분이 예. 거기 이제 무속 이야기 안 하시고 예. 거기 신천지라더라 야. 예. 맞냐? 이렇게 해서 네. 분위기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예. 실제로. 그리고 이제 저는 TV 토론 보면서 이제 기분이 좀 좋았던 게 이게 이제 득점에 차곡차곡 쌓아간다는 것이구나. 예. 시간이 지날수록 이게 그 차이가 드러나는 이런 과정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2002년 선거 때 TV 토론 그 기획팀에 있었거든요. 그때는 뭐 요즘같이 스마트폰 이런 것도 발달 안 되고 있을 때였는데 이 호텔에 가다 놓고 핸드폰을 다 뺏어버리고 출입구를 통제하면서 전략을 짜고 이 3번 토론 기간 동안 바깥을 못 나가게 하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극도의 보안을 해가면서 전략을 기획하고 또 토론을 분석하고 이런 작업들을 했는데 그때 기억이 새록새록 나더라고요. 그래서 뭐 심지어는 정신과 의사, 정신분석학자, 심리학자까지 동원해가지고 저분의 스타일이 어떠니까 이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답을 할 거니까 질문을 어떤 방식으로 하자 이런 이제 스토리를 짜고 그 스토리에 따라서 1회, 2회, 3회 가면서 1회차에서는 좀 흔들어 놓고 2회차부터는 완전히 이제 역전하는 그런 그 전략을 성공을 했는데 지금도 아마 그런 기술들이 작동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하나씩 뭐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일단은 예. 짧게 그 대선 후보들 TV 토론, 이게 선관위가 주최하는 첫 번째 토론이기도 하고 예. 뭐 올해 겨우 세 번째 토론.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 이번에는 좀 재밌었죠. 다이나믹하게. 그래서 지난번 그 토론까지는 너무 좀 점잖은 모습을 보여주셔 가지고 기존의 지지자들이 조금 안타까워한 측면이 있었는데 이재명 하면 사이다. 원래 사이다 해야 되는데 예. 2회까지는 배지밀 정도. 그러니까요. 그래서 근데 다시 본 모습을 보여줬다 해서 일단 집토끼들한테 안심을 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잘 하셨던 것 같고 특히나 이제 말도 안 되는 공격은 그냥 받아주는 게 잘한 게 아니고 아주 단호하게 끊어주는 그런 모습들도 굉장히 잘했던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정책과 공약에서 너무나 확연한 차이가 난다. 그러니까 방금 언급하신 대로 자기가 공약한 것도 모르고 있고 뭐냐 물어보고 뭐 이런 황당한 일들을 겪으면서 야, 참 안 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많은 국민들이 가지게 한 측면이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딱 그 사람이라는 게 아무리 토론을 준비하고 나와도요. 네. 머리가 숙지가 안 된 상태에서 공격을 받으면은 네. 그런 경우 있잖아요. 짜증 내면서 하지 말아야 될 태도를 보이거든요. 아, 됐고. 네. 답이 뻔하니까 됐고. 이런 식으로 토론하는 사람 처음 봤고. 네. 자기 공약 관련한 걸 물어봐도 아, 글쎄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대통령 후보라는 게 그 예. 정도 되면요. 사실은 보는 사람들이 부끄러울 정도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계속 이재명 후보한테 대장동 덮어 씌우기. 예. 요 느낌만 계속 주고 있지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는 건데 실제로 이재명 후보가 어제 토론 룰에 있었던 거예요. 예. 판넬 준비할 수 있다. 예. 판넬을 하나 보여줌으로써 그 자체가 보도를 안 할 수가 없는 상태로 그렇습니다. 가더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고. 이 언론들의 편파적인 보도 행태를 좀 집권 여당 후보가 저렇게 이제 저항하는 행태를 해야 되나 싶을 안타까움이 들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준비를 잘 해서 그 자체가 바로 보여주게 하는 그런 효과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지금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예. 사실 그거 있잖아요. 부동산 정책에서 제일 중요한 공급 확대. 예. 이제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가 뭐 20번이 넘는 예.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던 게 저쪽에서는 그걸 계속 무능 프레임으로 가던데 예. 전 노력 프레임이라고 봐요. 그거를 뒤집어 써갖고 뭔가 악용한 사람들이 문제였던 거고 예. 그런 상태에서 지금 두 후보의 기조는 거의 비슷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어떻게든 차기 정부에서는 꽤 많은 물량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 때문에 또 집값 떨어질 걱정을 한 분들도 있는데 거의 부동산 정책은 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수렴을 좀 해가는 것 같고 특히 젊은이들을 위한 임대주택이라든지 몇 가지 부분은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양 후보 간의 차이가 굉장히 큰 부분들이 더 많이 있는데 그런 거는 부각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하겠다는 건 똑같은데 예. 기본주택이라든지 예. 그리고 내가 봤을 땐 대장동과 똑같은 상황 벌어질 수 있어요. 예. 뭐냐면은 민간 개발 위주로 공급하겠다. 그럼 아파트값 떨어질 가능성이 좀 별로 없어 보인다고. 윤석열 쪽은. 그리고 이제 뭐 그쪽은 원체 부동산 소유주들하고 친해가지고 이렇게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을 다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쪽이지 않습니까? 네, 어쨌든 전체적으로 공급을 확대한다는 것은 동의가 됐는데 문제는 이 차이가 나는 부분을 보도 안 함으로써 윤 후보님 쪽에 약한 것을 좀 숨겨주는 그런 부분이 지금 언론의 또 다른 편파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오늘은 뭐 토론 후기 하는 방송은 아니기 때문에 넘어가시고요.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지역 공약, 지역 공약.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화제가 되는 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고 가시죠. 요게 윤석열 쪽은요. 지역의 특산물. 나는 이게 가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게 예를 들면 뭐 경산 샤인머스켓의 힘으로 정권교체, 구미 전자의 힘으로 정권교체, 문경 오미자의 힘으로 정권교체. 이게 지역 특산물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뭘 하겠다는 게 아니라 지역 특산물의 힘으로 정권교체하겠다. 그 공약이 정권교체예요. 참
바로 이 두 개를 좀 비교해 가지고 이렇게 언론에서 보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이번 선거의 가장 큰 성과 중에 하나가 아직은 국민들 잘 못 느끼시는데요. 하나는 저 대선하고 지방선거가 3개월 간격으로 연이어 있다는 거. 그 점 때문에 지방 공약이 굉장히 이제 많이 풍부하게 제시되고 있는 네. 측면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 국회의원이나 중앙정치에 안 나가고 지자체장을 하시면서 기초와 광역장을 하셨던 분이 그 대선에 나오다 보니까 지방 공약에 대단히 많은 공을 들이고 굉장히 풍부화됐다는 거. 지금 광역 단위로 그 공약이 나오는 정도가 이전까지의 그 대선의 그 대선 공약집이 이제 보통 두 권으로 그 최근 들어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중앙정부 그 정책 공약하고 지방 공약 이렇게 해서 중앙정부는 저 좀 두껍고 지방 공약은 좀 얇고 이렇게 하고 중앙정부 공약 안에는 분야별 공약, 대상자별 공약 이렇게 이제 짜여지는데 그 책이 이제 새로 나올 겁니다만은 근데 이번에는 지방 공약이 엄청나게 풍부해졌고요. 일단 보고 가실까요? 그러면 예. 저 윤석열 후보의 그 마트 찌라시 같은 공약 말고 이재명 후보는 좀 상대적으로 예.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 각 지자체별로 다 공약이 다 있어요. 예. 17개 광역시도뿐만 아니고요. 230개 기초 시도 공약, 기초 시군구 공약까지 다 있습니다. 이게 사상 초유의 일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읽어보면 예. 그 지방 사람들은 아는 이야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 집권당이 그동안 그냥 놀고 먹은 게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됐는데 일단 아는 내용이고 또 그 지역에 이제 출마 예정자들이나 기존 지자체장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중앙정부 공약이 이게 들어가야지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죽으라고 로비하고 그 때문에 또 정책팀에서 싸움도 많이 일어났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어쨌든 이거 받아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데 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높고 선별된 공약들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 지방 공약 예. 지난주에 첫 번째 할 때는 호남 뭐 예. 그 분위기를 겨우 우리가 먼저 광주 전남밖에 못 하고 지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오늘은 어디서부터 어디로 한번 가보실까요? 예. 이제 형평성이라는 측면에서 대구 경북부터 가는 게 예의일 것 같습니다. 예. 그게 그 무슨 동맹인데 광주랑 대구랑 달빛 동맹. 달빛 동맹. 예. 예. 달구벌과 빛거울의 동맹, 달빛 예. 동맹. 자, 88 고속도로 타고 대구로 갑니다. 예. 네. 참 저는 지방 공약을 하면서 좀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요. 일단 제가 전국을 꽤 많이 돌아다녔구나를 그 지방 공약을 보면서 느꼈는데 네. 제가 아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방금 푸나님 말씀하셨듯이 지역에 오래된 수건들이 취합되고 정리되어서 그 취사 선택되어서 채택되었구나 이런 것도 알게 되었고요. 또 하나는 그동안 수도권과 지방의 그 문제를 아주 피상적으로밖에 못 건드렸는데 제가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후보로 나왔던 2002년에 행정중심 복합도시 그 행정수도 이전 이 공약을 발표하고 할 때 옆에 있었는데 그때 이것만으로 될까 하는 안타까움이 한편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거라도 우선 하자. 그리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이게 지금 2002년 대선 이후로 20년 동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행복도시는 부분적으로 그 밖에는 이전 못했지만은 어쨌든 200개 공공기관이 이전되면서 지역의 판도들이 많이 달라졌거든요. 예. 근데 그만으로도 모자란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 전체를 뛰어넘을 수 있는 논리와 전략이 뭘까 이런 고민을 계속해 왔는데 드디어 이번 선거에서 전국토가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논리와 전략이 발표가 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사상 초유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 디테일하게 나가는 건? 디테일하게 나가는 것뿐만 아니고 그동안은 우리가 이제 생각하기로는 수도권 총량 규제 요 정도가 이제 우리가 지방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예. 왜냐하면 수도권에 너무 많이 몰리니까 이것에 집중을 완화시키고 또 더 못 들어오게 해주는 것 정도로 지방을 대우해주자라는 수준에 그쳤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지역 불균형 현황을 일단 보고 갈게요. 예. 지도 한번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이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곳이에요. 감소 지역입니다. 감소 지역. 소멸 예정 지역이죠. 그리고 18개는 관심 지역. 예, 이제 앞으로 그 감소 지역에 대해서 소멸 예정이 될 곳이라는 것인데 우리나라 230여 개 기초지자체 중에서 그 감소 지역 더하기 그 관심 지역이 합치면 107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이게
지도로처럼 똑같이 나누는 건 아니고요. 예. 수도권은 별로 그런 것이 없어요. 저기 인천, 강화 이런 예, 쪽 빼고 나면 대부분 다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고 빨갛게 표시된 곳들 보면 전남북, 충남북, 다음에 특히 부울경 말고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예. 강원도하고 대구 경북. 대구 경북은 인구가 엄청 줄어들고 있어요. 여기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 엄청 많은데요. 지금 전남 쪽만 해도 우리 고향 쪽만 해도 장성군, 영광군, 한평군, 담양군, 장흥군, 영암군 다요 다. 예. 사실상 다입니다. 그리고 뭐 윤석열 후보가 광주 가가지고 그 한 당만 계속 뽑아주니까 이 호남이 발전 못하는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거꾸로 대구 경북 보십시오. 지금 뭐 그 거의 소멸 예정 지역 그리고 고령화가 뭐 70%된 지역 이런 데가 대구 경북에 흔하거든요. 울릉군, 청도군, 영천시, 군위군, 청송군, 영덕군,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있거든요. 그러면 예. 이걸 그대로 두냐? 결국엔 지방은 텅텅 비고 수도권만 사람 미어 터지고. 근데 예. 전체로 또 보면 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예. 그래서 그나마 해보려던 행정수도 이전을 저 뭐 서울은 저 관습헌법이다 해갖고 그 집 있는 사람들이 막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제가 이제 의미 있다고 생각하시는 게 이것에 대한 접근을 이재명 후보가 전혀 다르게 하더라는 겁니다. 뭐냐면 단순하게 그 수도권이 그 집중되고 지방이 공동화되기 때문에 이것을 균형의 문제로 맞춰야 된다. 또 지방의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지원해야 된다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자원의 효율적 활용 더하기 G5 국가로서 대한민국을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사실은 수도권 집중에 효율성이 있었습니다. 모여 있으면 메가시티로 되면 여기서 새로운 저 엄청난 자본의 집중과 인구의 집중을 통해서 세계적인 경쟁을 가질 수 있었거든요. 예. 2,500만 명이 거의 같은 생활권에서 사는 이런 것이 일종의 그 대한민국 국가 경제를 높이는 데 기여를 한 측면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젠 더 이상 이 효율성은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냥 조금 잘 사는 나라 정도가 아니고 세계 5위, 현재 이미 경제력 7등인데 G5 국가를 내다본 나라지 않습니까? 이렇게 세계 5위로 하려니까 인구 5천만 갖고는 모자라고 또 그나마 있는 이 5천만을 어떻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하나 대두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자원이 우리가 뭐 저 부전 지하 자원 없더라도 국토라도 좀 써야 되는데 수도권에는 공장을 더 지을 곳도 없고 뭘 저 실증 단지 같은 거 할 데도 없고 하기 때문에 이제는 지방을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정도까지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는 스스로도 나는 진보가 아니고 실용주의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바로 그런 실용주의적인 측면에서도 지방을 육성하고 키우고 분산 배치해야 될 필요성과 의의들이 만들어졌다. 이것이 이번 그 선거에서 가장 큰 저 의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러면은 이제 경북으로 한번 가보시자고요. 예. 뭐 경북 지역에는 어떤 산업을 배치하겠다. 뭐 그런 그게 뭡니까? 예. 일단 그 전체 큰 그림에서 우리가 이제 이 방송에서 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C줄과 날줄이라는 개념입니다. 시줄 날줄. 예. 그 대통령 공약은 국가 아젠다를 다루지 않습니까? 예. 뭐 외교 국방이라든지 또 사회 문제와 복지 문제를 하는 것은 이 전체 국민들이 똑같이 해야 되지만은 경제와 산업 부분은 대통령이 이제 그 그랜드 디자인을 가지고 배치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그 저 5대 주력 산업을 계속해서 그 육성해 갖고 관리해 가면서 소프트 랜딩 하도록 이제 이게 어차피 사양 산업인데 그 사라지는 기간을 최대한은 끌면서 국내에서 의미 있게 그 자리 잡게 하고 또 해외 이전 또 시키면서 그 소프트 랜딩 하게 하고 또 하나가 신재생 산업들을 빠르게 그 이제 배치해 가지고 그거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만든다라는 것이 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이재명 후보의 그 전략인데 그 전략에 따라서 어느 지역에 무엇을 배치할 것인가가 지방 공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질문하셨던 그러면 이것이 이제 큰 디자인이 있으면 그에 따라서 그 세세하게 이 가로로 지르는 날줄이 있어가지고 어느 지역에 뭐가 가야 되는지를 배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로케이션이거든요. 네. 그런데 박정희 정권 이래로 그때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추진됐지 않습니까?
그 경부선을 축으로 해가지고 고속도로와 철도를 그 강화하고 그 남동 임해공업 지역부터 또 경인공업 지역까지를 연결하는 그런 두 가지 축으로 대한민국을 개발했는데 이것을 뛰어넘는 새로운 그랜드 디자인이 이재명 그 후보의 공약에 이제 드러나고 있고요. 나중에 아마 이런 부분이 좀 취합 정리돼 가지고 이 뭐 다큐멘터리도 만들어지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굉장히 잘 짜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대구 경북 지역 하면 경북에는 대구는 섬유단지, 경북에는 구미 전자공업단지, 뭐 포항에는 제철소 요 정도를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뛰어넘더란 거죠. 일단 그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산업 이것이 향후 연간 100조 이상의 거대 산업을 클 거고요. 수소 자동차나 전기 자동차 산업 이런 것들은 굉장히 거대한 인프라를 필요로 합니다. 생산 네. 공장뿐만 아니고 네. 실증단지까지 포함해가지고 네. 이런 거는 수도권에 더 이상 놓을 데가 없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지 배치해야 되고 어느 한 군데만 몰아줄 수도 없습니다. 몇 군데 나눠서 배치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생산 그 설비나 제조 설비는 연구개발이나 그 자본금 유치라든지 이런 기획 파트와 더불어서 그 생산 제조와 연동한 실증 단지까지를 만들려면 그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지방 정부를 활용하고 지방 정부와 연계하고 지역 발전 계획과 그 융합해서 이걸 짤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부분까지 꽤 구체화됐다는 거죠. 이거 2002년도 제가 못했던 거고요. 2012년에는 뭐 당연히 촛불혁명 때문에 제대로 기획도 못하고 왔기 때문에 이제 처음으로 제대로 한번 준비해서 그 시작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구미에다가는 예.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부품 산업을 육성한다. 요거죠. 예. 이 구미는 전통적으로 뭐 구미공고부터 시작해갖고 이 전자공업 중심 단지로 개발을 했는데지 않습니까? 뭐 그 입지가 그 타당성 있니 없니 말이 많고 또 박정희 대통령 고향이었기 때문에 특혜받았다 이런 썰도 있지만 어쨌든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전자 관련돼서는 꽤 많은 인프라와 인력과 기술과 공장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저는 자동차 부품 산업이 경북이 주력이라는 걸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예. 보통 우리는 그냥 그 반월, 시화, 안산 이쪽에 그 경인공업 단지 내에 그 부품 공장도 다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구미를 중심으로 하는 경북 지역에 굉장히 많은 자동차 부품 공업 공장들이 있고요. 여기서 생산 제품들이 내연기관 자동차에 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전기 자동차, 수소 자동차가 되면 이게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그 엔진만 바뀌지 나머지 부품은 그대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그 구미를 중심으로 하는 경북 지역의 그 전자 부품 단지 부분을 업데이트해서 친환경 자동차 부품 생산 단지로 전환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북의 주력 산업인 자동차 부품 산업을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부품 산업으로 전환하면 일단 그만으로도 기존에 있는 인력들이 도태되지 않고 업무 전환을 할 수 있게 되는 게 가능하고요. 예. 여기다가 금상첨화로 이 배터리 단지를 더 키우기로 한 겁니다. 우리가 광주형 일자리가 이제 캐스퍼 양산하는 자동차 산업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예. 곳곳에 이제 캐스퍼를 많이 볼 수 있는데 구미가 2차 전지 양극재 산업의 메카입니다. 여기에 2차 전지 양극재 관련된 그 협약이 이미 맺어져 있습니다. 지역 상생 협약으로. 그래서 여기다가 포항의 배터리 리사이클링 사업 요까지를 같이 넣어가지고 그 전기 자동차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는 이 메인 산업 단지로 만들겠다는 겁니다. 최근에 뭐 LG 화학이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그 배터리만 독립시키고 또 이것 때문에 뭐 주주들이 손해보고 또 그랬죠. 우리나라 최고의 그 주식 공모를 해가지고 갑자기 뭐 몇 등 안으로 진입하고 이런 여러 가지 바람이 있는데 그만큼 LG가 가지는 배터리 기술이 뛰어나기 때문인데 이 배터리 기술의 핵심이 그 여러분 처음 들어보실 건데 2차 전지 양극재 산업입니다. 이 양극재가 뭐냐면 그 음극재, 양극재라 해가지고 배터리에 들어가는 이 캐소드인데 요것의 그 기술이나 품질에 따라서 배터리 전체의 용량이나 수명이나 충전 속도가 좌우됩니다. 네, 이 부분의 특화 단지를 이 구미에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항에는
이 자동차 배터리는 이제 소모품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핸드폰 배터리 교체 잘 안 하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제 배터리 교체하는 핸드폰 쓰면 그 몇 개월 쓰다가 또 바꿔야 되고 이런 경험이 있을 예. 건데요. 지금 아직은 자동차 배터리는 교체해야 되는 음. 소모성 제품인데요. 이것을 리사이클링하는 국제 자유특구, 규제 자유특구를 이 포항에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미 문재인 대통령께서 2019년에 그 상생형 국민 일자리 사업으로 그 협약을 했던 부분인데 구미에 2차 전지 양극재 공장 착공을 이제 자기 정부 임기 중에 시작해서 구미 포항권에 2차 전지 소재 산업을 전체적으로 그 배치하겠다는 겁니다. 이미 뭐 여기는 돈이 그 주식으로 엄청나게 그 모아져 있기 때문에 그 돈이 이제 이쪽에 투자가 되게 하는, 누구는 뭐 이번 대선을 계기로 그 대기업의 그 본사들을 지역 할당을 시키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 우리 나라가 이 자본주의 사회에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부가 그렇게까지 강제하는 건 어렵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지역에 가면 도움이 되도록 인프라를 만들어 놓으면 자연스럽게 그 기업의 그런 공장이나 이 주력 산업들이 이전을 하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요, 그 우리 방송실이 현대 자동차 서비스 엄청 큰데 주변에 있는 거잖아요. 예. 사실 알고 보면 걸어가 한 100m. 그렇습니다. 예. 주위에 이제 그것 때문에 생기는 또 관련 업종들이 많이 생겨요. 예, 일단 당장 우리 1층에 어, 자동차 카센터. 도장 공장이 있어서 어. 우리가 차도 못 대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막 연결이 돼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포항과 구미를 엮겠다. 예. 기존에 그냥 포항 가면 이제 포철만 있었던 그 예. 느낌을 완전히 다르게. 예. 그다음에 이게 지금 미래형 친환경 자동차 부품 사업 요거고, 그다음에 또 하나가 경북을 글로벌 백신을 생산하는 의료 산업 벨트를 만든다. 우리 본관 안동. 예. 아니, 실제로 이제 거기는 예. 이제 옛날에는 이제 우리나라가 아마 국제 그 연구소 하나가 우리나라 유일하게 있는 게 지금 백신 IVI 연구소. 국제 백신 연구소. 예. 그거랑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예. 제가 또 그 국제 백신 연구소의 개건 연구원 생활을 했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예, 메린다 그 게이츠 이제 메린다 재단에서 출자해 가지고 1억 달러를 출자해서 이 유엔과가 똑같은 국제 기구입니다. 그 국제 기구의 연구소가 그 서울대 산악관에 있었거든요. 예. 거기 제가 몇 년 동안 다니면서 같이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공부를 했는데, 우리 교수님이 그 초대 소장님하고 같은 그 대학원에서 그 학위를 해가지고 그 인연으로 저희가 그 가서 공부를 하게 아, 됐는데요. 그러셨구나. 그러니까 결국 안동에는 그런 인연으로 백신 공장이 있는데 이걸 더 키우겠다는 거잖아요. 다른 그렇습니다. 방식으로. 여러분 지금 코로나가 이제 그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엄청나게 그 창구를 하니까 지금 5번째 백신 승인이 이루어진 건 아시죠? 예. 노바백스. 예. 노바백스가 바로 안동에서 생산됩니다. 아하. 아니 안동 산골짜기 무슨 백신 공장이야? 이렇게 좀 황당해한 분도 있고. 산골짜기라니요. 저희 고향 같은 곳인데. 예. 아니 실제로 이제 그 경북에서도 그 뭐 오래된 고장입니다만은 지금은 사실은 좀 많이 발달이 덜 된 곳으로 치부가 되는데. 안동이라는 곳이 왜 강고등어가 유명해졌냐면은 내륙 지방이잖아요. 예. 그렇다 보니까 바닷가에서 잡아온 고등어를 간을 안 하면 못 먹었던 시절 때문에 안동 강고등어 유명한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근데 그만큼 이제 좀 해안가에서 멀고 물류에서도 먼데 이제는 안동이 이 백신 산업의 메카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그 TV 토론에서 안철수 후보가 자기 전공 살려가지고 예. 5년마다 한 번씩 팬데믹이 온다. 예. 그러면 지금 코로나19가 오고 나면 또 다른 어떤 뭐 이런 팬데믹이 올 거다라고 하는 예측, 이거는 어느 정도 대부분 다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뉴 이머징 앤 리 이머징 디지즈라고 이제 저희가 표현을 하는데, 새로 유행하는 전염병 그리고 다시 유행하는 전염병, 이 두 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일찍이 백신 연구소를 유치해 가지고 관련 기술을 국내에서 많이 개발하고 또 해외에 지원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는데요. 예. 지금 한국 ODA 산업 중에서 이제 사업 중에서 백신을 지원한 사업을 대대적으로 키우려 하고, 북한과 관계 개선을 하는데도 백신 지원이 주요 전략 산업으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를 바로 안동에서 만들겠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SK의 그 바이오 사이언스하고 그 백신 센터가 여기 안동에 있는데, 여기서 그 이미 새로운
그 뉴백 소비드 프리필드 시린지라 해갖고 이제 충전된 백신 주사기를 여기서 만들어내는데요.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인허가 받은 5번째, 그리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3번째 백신입니다. 이런 것을 계기로 여기에 이제 동물세포 실증센터가 있거든,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국제백신연구소의 그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그 분원하고 같이 연계해가지고 여기서 백신을 연구하고 동물 실험을 하고 그다음 개발하고 생산하는 걸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청라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그 이제 인천 지역에 이 또 바이오 그 삼바라고 하죠. 삼성 바이오 예. 이런 쪽 그 공장이 있고 이 양대 축으로 가겠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안동이 이제는 그 좀 국제 백신의 메카가 되는 그런 기회가 열릴 것 같아서 그 안동이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한편 들고요. 안동 무시하시는 거예요? 또 안동이니까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예. 바로 육군사관학교 이전을 이쪽으로 하겠다는 예, 거 그랬죠. 아닙니까? 안동이 이제 이재명 후보의 고향이잖아요. 예, 뭐 그래서 그 후보 덕을 좀 보는가 싶기도 한데 그게 사실 이유가 있거든요. 예. 신흥무관학교가 우리나라 그 일본의 항일 전쟁에 그 무력 투쟁의 메카지 않습니까? 임시정부가 이제 만들었다고 보면 되죠. 그렇습니다. 그 신흥무관학교를 만들었던 주체 세력이 바로 이상용 선생님인데 이상용 선생님이 바로 안동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요. 우리 그 민족문제연구소 방송에서 몇 번 알려드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 이제 노원구에 있는 그 육사가 이전되기로 확정돼 있으니까 어디 갈 거냐를 가지고 지금 충청도하고 지금 굉장히 큰 싸움이 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오기 전에 그 검색해봤더니 송영길 당대표가 그 좀 요거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야, 진짜 그게 참 그 대선이라는 게 참 그래요. 아 그런데 충남에는 계룡대 있잖아요. 그 다시 다 가져가셨어 지금. 예. 공사도 그쪽에 아마 갔을 거고. 그래서 뭐 이제 그게 육사까지 와야지 이게 구색에 맞춰진다라는 이야기가 아니 있는데, 어차피 회사는 없잖아요 거기에. 예, 예. 회사는 저 진해가 진해에 그쪽에 있습니다. 있잖아요. 예. 네, 제가 이제 진해에서 그 해군사관학교하고 그 육군대학이 있을 때 그 신문 배달을 해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거기 통제부도 있고 하니까 아무래도 가까이 있으니까 자주 접하게 되고 또 그쪽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되고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 UDT 훈련장도 거기 있어가지고 제가 살짝 구경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호국의 간성으로 불리는 이 그 육군 간부 장교들 양성해 내는 육사를 안동에 두겠다. 이거는 뭐 굉장히 의미 있는 거고 이 특히 안동 지역이 독립투사를 많이 배출한 곳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안동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자존심과 자부심이 대단하거든요. 심지어는 일제가 그 자기 가산을 틀어서 이 신흥무관학교 만들고 이 독립운동하는 사람은 그 맥을 끊어 놓으려고 집 마당 한가운데 철도를 그 깔아가지고 집을 나눠버리는 이 짓을 한 데가 바로 안동입니다. 문 대통령이 석주 이상용 선생에 대해서 예. 특별히 언급하신 적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 직접 찾아가서 그 석주 이상용 고택 예. 거기서 뭐 찍힌 사진도 제가 봤는데 예.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안동으로 가는 것이 의미상 맞다 이런 맞습니다. 측면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사실 대학교 하나 오는 거지 않습니까? 예. 경제 적인 효과나 뭐 소비 진짜 효과, 뭐 생산 유발 효과 이런 건 별로 없는 건데 안동 사람들의 자존심과 자부심을 인정해주는 그런 측면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공약이 아닌가 싶어서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 계룡대로 다 모아주기보다는 이렇게 좀 부산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예, 그러니까 안동은 아마 사실이요 일제 때 그 항일운동의 요람 중에 하나가 TK 쪽이었어요. 맞습니다. 원래 예. 대구도 진보도시였다고. 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제 박정희 등에 의해서 이제 뭐 보수의 뭐 본산처럼 됐지만 저는 그분들이 갖는 본연의 자부심 분명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그런 면에서 진짜 그 항일 독립운동에 이제 뭐 어떻게 유지를 받아갖고 이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구도 아주 재미난 공약들이 예. 많이 나왔는데요. 그 뭐 저는 대구에 많이 살지는 않았지만은 연구가 있어서 갈 때마다 이 동천 비행장 K2 비행장을 하는데 저게 왜 아직도 시내 한가운데 있지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옛날엔 그게 외곽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고모 중에 한 분도
그 동천 비행장에 있는 파일럿하고 결혼해갖고 뭐 저 해외로 가고 막 이런 일이 있었는데 그만큼 이제 그게 오래된 데인데 이제는 거기가 시내 한가운데가 돼버렸어요. 음. 그런데 이게 떡하니 자리 잡고 있으니까 이 대구에 쓸 땅이 없는 거예요. 그러네. 우리 이제 광주의 그 비행장하고 광주가 똑같은 그런 상황이거든요. 엄청 넓잖아요, 공항 부지는. 예, 몇십만 평인데. 그런데 이게 이제 이미 이전이 확정돼 있습니다. 어선군이 복합공항으로 이전되도록 그 대구 경북 통합신공항이라고 하는데요. 이전되게 돼 있는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아, 그 자리에 뭘 예, 넣을 것이냐. 그건 아직 계획이 없었어요? 예. 어. 그래서 일단 이 동천 비행장 그 자리가 그 일제시대 때 일본 군대가 주둔하던 자리였고요. 또 그 얼마 전까지 미군 기지로서 활용되던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산 기지를 반환받듯이 이 도시 한복판에 있는 미군 기지에서 K2 공군 기지가 그 자리 잡고 있는데 이걸 같이 이전하고 그 자리를 이제 그 대구 시민들과 경북 도민들이 쓸 수 있게 만들자는 겁니다. 예. 일단 공항은 이제 군이 여성에 이전되니까 그쪽은 아까 우리가 언론했던 이 인구 소멸 지역, 감소 지역이 있거든요. 예. 빈 땅이 많습니다. 예. 여기에 공항 이전만 하고 끝낸 것이 아니고 그 스마트 물류 산단을 만들자. 그래서 이 공항이 그쪽 지역에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여객 운송만으로 한계가 있거든요. 아하. 그런데 대한민국이 그 국제적인 저 물류 허브가 되면서 해운도 발달하지만은 항공도 지금 굉장히 발달하고 있거든요. 그렇겠죠. 이런 것들을 여기다가 유치해주면 이 보세구역하고 그 물류 창고하고 이런 게 있으면 그 항공 물류가 굉장히 발달하면서 거기 엄청난 고용 유발 효과라든지 기업이 유치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그냥 공항 이전으로 그냥 땅 비워갖고 저 땅 다른 데 쓰자가 아니고 이전되는 어성군위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이걸 만들자는 겁니다. 마늘만 팔 게 아니고 어성에서 여기를 이제 물류 산업을 해가지고 저 젊은들 일자리를 좀 만들고 이렇게 하자는 거고요. 또 대구는 그 강남이라 부르는 데가 바로 수성구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이군 사령부가 이 수성구 한가운데 있거든요. 대구의 강남인 신도시가 엄청나게 개발되는데 그 한가운데를 이군 사령부가 잘 잡고 있고 이 안에는 그 제2작전사령부 또 군수지원사령부 제5군수지원사령부 또 54단 공군 그 방공포병 그 학교 이런 게 다 몰려 있는데 요게 그 저 생각이 났는데 제2작전사령부가 옛날에 황교안이 예, 대구 고검에서 근무할 때 예, 자기 아들을 맞습니다. 그 전주에서 빼갖고 여기 대구에서 왜냐면 근무시켰다. 여기 시내 한가운데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저도 여기 이제 군의학교가 여기 수성구 만천동에 있어가지고 이쪽을 자주 가봤는데 여기 더 이상 있어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예. 그런데 이 군부대는 엄청나게 많은 인력들과 소비를 하기 때문에 대구에 인구 줄어든데 그 경북에 인구 줄어든 데로 가면 오히려 그 지역한테는 복이 될 수 있거든요. 예. 그 많은 군들과 군인 가족들 또 관련된 소비 지출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면 그 지역의 발전에 도움이 되거든요. 대구 시내 한가운데 수성구에 있으면 천덕꾸러기인데 바깥에 가면 대우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산골짜기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고 그 군의 긍정적인 역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국가 균형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난 게 그 옛날에는 동대구역이 아니고 대구역이 중심이었습니다. 그랬겠죠. 예. 나중에 생겼으니까 동대구라 이름이 붙었겠지. 예. 그런데 그 대구역이 중심일 그 시절에만 해도 대구가 철도 물류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산업이 발전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그거예요. 경상도 할 때 경주 상주가 예. 대표적인 도시였다가 철도가 놓이면서 예. 대구가 중심지가 된 거죠. 맞습니다.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 철도가 또 그냥 철도가 아니고 KTX로 되니까 고속철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거꾸로 대구 시내를 양분을 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딱 갈라가지고 저쪽 이쪽으로 갔다 왔다 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 동대구역에서 저 지하로 가가지고 저쪽을 가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철길을 지하로 건너다든지 지상으로 건너다는 게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서울의 마포구에 경의선 숲길
기억하십니까? 알죠, 다 알죠. 저 철도가 이전돼 버리니까 그게 완전히 공원이 되지 않습니까? 예. 아니, 대구 시민들도 비행선 숲길 같은 거 그 가지도록 해주자는 거예요. 아, 지하로 넣자. 넣어버리자. 아, 그러고 이제 그냥 지하로만 넣고 다 공원을 만들면 사실은 돈이 너무 많이 드는데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일부는 공원하고 또 일부는 그 옆에 청년 공공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거 만들어서 그 국비 예산 많이 안 들어가도 그 충분히 개발할 수 있다. 이게 발상의 전환인데 한국형 센트럴파크 대구 시민에게 주겠다. 이게 이제 이재명 공약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그렇구나. 예, 당장 이게 되면 땅값 오르겠죠. 상권 살아나겠죠. 그런 여러 가지 부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 좀 보면 이제 대구 경북 민심도 좀 바뀔 때가 되지 않았나? 아니, 그리고 TK 출신 유력한 대선 후보가 있는데 잠깐만요. 아까 그 저 만능짤 하나만 보고 갑시다. 윤석열 씨는 뭐 예를 들면 그 국민의힘 부류의 어쩌다 보니까 온갖 고향이 너무 많아. 서울에 태어났으면서 충청도의 아들이고 막 그런 건데 저는 사실 이런 거 있거든요. 지금 민주당 최초의 TK 후보가 이재명 후보잖아요. 그럼 네. 경남 분들 아니 뭐 경북 분들 이쪽에 TK에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 이재명 후보 진정성 있는 사람이니까 밀어주셔도 돼요. 네. 뭐냐면 여기 짤이 이런 건데 요즘에 유행하는 거잖아요. 만능짤이라고. 진짜 선제 타격? 그러니까 윤석열 할 거야. 진짜 사드 배치? 무조건. 그러니까 어디에서 하니까 답을 못 해요. 충청의 아들, 강원의 손자, 대구의 둘째 아들, 경북의 손자. 맨 마지막에 빵 터지는 게 있는데 아크로, 옥상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지역을 너무 진정성 없이 울거먹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공약이라는 게 어떤 경우는 지역마다 그러니까 서로 배치될 수 있는 공약이 있는데 네. 이걸 최대한 피해서 그 지역에 뭔가 좀 도움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이건 공약 자체가 맥락이 없는 것 같고요. 근데 자 대구라고 하는 곳이 아시다시피 산업화 시대에는 섬유산업으로 유명한 곳이었죠. 예. 그러니까 섬유산업 하면 대구 그걸로 대구가 뭐 부흥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맞습니다. 사양산업이 돼버리고 중국으로 넘어가 버리고 예. 이 헤게모니가 그러면 지금 대구는 어떤 산업이 지금 가능할 것 같고요? 대구를 이제 그 노무현 정부 때부터 해가지고 의료산업 클래스터로 지정해서 첨단 의료 복합단지가 그 대구에 들을 수 있는데요. 그에 더해가지고 미래차, 로봇, 의료산업 이 세 가지를 주력 산업으로 키우겠다. 야, 이거 미래도시 되는데 이제 보니까. 예, 예. 앞서 그 구미의 그 자동차 부품 산업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쪽과 연계해서 이 밀차 부품 R&D 센터. 왜냐면 이거는 이제 고급 인력이 있어야 되니까. 예. 그리고 스마트 생산 설비를 갖춘 미래형 전기자동차 부품 혁신 클러스터 이런 것들을 대구에 만들겠다. 그리고 대구에 저는 몰랐는데 12만 평짜리 자동차 주행 시험장이 있답니다. 네. 이런 게 있으면 이런 미래차를 만들어서 실증을 해볼 수 있거든요. 굴려보는 거예요. 몇만 킬로를 타봐야지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알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대구에서 하겠다는 거고요. 이 의료 산업 클러스터 같은 경우에도 유시민 장관이 또 연구지가 대구다 보니까 뭐라도 좀 해주고 싶어가지고 이 모바일 이식 센터를 대구에 만들어주라고 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호텔에다가 그 정부가 빌려가지고 그 지원도 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 대구 경북의 제일 우수한 인재들이 그동안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에 많이 갔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서울대 의대 아니면 경대 의대 간다 이런 정도의 탑클래스 인력들인데 요즘에는 이제 서울대에 그 인서울대학까지 다 채우고 오다 보니까 경북대학이 그 커트라인이 낮아져 버린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사실상 알고 보면 예. 이 인서울이 아직 우리나라 다 망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경북대학교 졸업생들 특히 의과대학 졸업생들은 그 종교가 신뢰를 받으면서 그 살아왔는데 이 사람들 자부심이 이제 사라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억울해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 고급 인력들이 그냥 환자 진료 보는 것이 아니고 그 의료 산업을 발전시키는 연구개발 인력으로서 활용된다면 다시 한번 대구 경북의 그 발전을 선도할 수 있지 않겠나? 이 공약대로라면 대구도 황골탈퇴하겠는데요? 예.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되겠는데.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후보 이런 공약을 내건 후보를 찍어줘야 되겠죠. 그리고 대구에 그 이미 3천억 규모의 국가 로봇 테스트
필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예. 요것을 가지고 그 로봇의 R&D부터 규제 개선 또 테스트베드 사업화까지 로봇 산업의 전 주기가 그 이루어지는 이런 지역으로 대구를 발전시키겠다는 겁니다. 자, 대구도 기대하시고요. 예. 문제는 이재명 후보를 뽑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금까지 뭐 그 밀라노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게 여러 가지 많이 했지만은 예. 실제로 대구에 의미 있게 영향을 미친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GDP 그 증가율이 가장 낮고 1인당 소득도 그 증가를 가장 많이 안 하는 도시. 이번에 윤석열 씨가 광주 가서 거짓말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대구가 꼴등. 그러니까요. 저번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가 지방 지원금을 안 내려줘서 대구가 나빠졌다 했는데 알고 봤더니 문재인 정부가 가장 많이 내려준 곳이 대구. 이런 맞습니다. 식으로 지금 섞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대구, 경북 그 언저리에 태어난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면 나 같으면 뽑겠어요. 예. 그러고 뭐 저 밑자 본전이다는 생각으로 한번 시도를 해볼 만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시간 관계상 예. 뭐 대구 하나만 갖고도 한 몇 시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 하니까. 예. 자, 지역을 이제 KTX를 타고 자, 울산으로 갑니다. 예. 자, 불경으로 한번 넘어와서 예. 울산. 지금 울산 같은 경우는 또 어떤 공약이 있을까요? 예. 울산은 뭐 그 사실 말해서 우리나라 중화공업의 중심지. 현대자동차와 그 조선소가 있는 그래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도시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산업화 시대의 상징과도 같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 30년 동안 울산은 산업 폐기물의 도시, 아이고. 산재의 도시, 또 무슨 유독가스 유출의 도시 이렇게 치부되어 온 거예요. 공장이 많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산업도시 울산을 넘어서 사람이 행복한 도시 울산을 만들겠다. 이렇게 했는데 일단 울산을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거죠. 결국 그거 하려면 하나는 산업재해를 막고 산업 안전을 보장하는 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울산에 산재 중앙의료원을 유치했는데 그것 때문에 또 엄청나게 그 특혜를 주니 뭐니 해서 논란이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청와대 그 비서관을 하는 이진석 비서관이 이제 윤건영 그 비서관에 이어서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이제 울산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이 울산에 그 산재중앙의료원 유치하는데 특혜를 줬다 해갖고 이 기소까지 당하고 현직 그 청와대 그 정책 상황 실장이 그런 이제 고초를 겪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그런 산재중앙의료원뿐만 아니고 울산의료원 이거를 조속히 추진해가지고 이 성남시립의료원 같이 울산에도 제대로 된 공공의료기관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울산 의료원이라는 게 없었나 봐요. 그렇습니다. 와. 100만 도시인데. 광역시인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울산 의과대학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몽준형 뭐 하셨대? 그 울산 의과대학을 만들었는데 이 학부만 좀 울산에서 하고요. 전부 본과부터는 서울에서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현대 아산병원이거든요. 아산병원. 아산병원 안에 울산 의과대학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3,000평상 넘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병원인데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 울산 사람들이나 그 경남 사람들이 울산 의과대학 많이 못 갑니다. 서울 출신들이 대부분 울산 의과대학을 가서 몇 년만 있다가 바로 다시 이제 그 아산병원으로 오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인터넷 레지던트 해버리니까 다 서울에 눌러앉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울산대학은 울산대학이 아니네. 이름만 빌려주고 덕은 하나도 못 보는. 그래서 이걸 정상화 시켜주겠다. 그래서 TO를 늘려준 조건으로 옛날에는 여기가 4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지금 좀 늘었을 겁니다. 근데 이걸 더 키워준 조건으로 대신에 지역 사람들이 여기 더 올 수 있도록 하고 지역에서 이 사람들이 정착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겠다. 이런 것도 해서 이게 울산 의대 운영을 정상화한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소위 말해서 울산 의대 만들 때 했던 약속이 있거든요. 그거 좀 지키라는 겁니다. 그러고 그 의대 정원 늘리는 거 하고 공공의대 신설을 약속했지만 결국 의료계 반대 때문에 못했지 않습니까? 차기 정부에서는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광역 단위까지도 의사를 못 구해가지고 병원을 유지 못하는
이런 일들은 이제는 없게 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야, 그러니까 지금 지방에 사시는 분들 특히 옛날 같으면요. 예. 그 어르신들이 이제 은퇴하고 지방 내려가 살고 시골 내려가 산다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바뀌었어 시대가. 병원이 가까운 곳. 맞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못 가는 거예요. 병원이 일단 가장 중요하네. 예. 예. 제가 그 서울시 의회 요청으로 그 병원 인프라와 그 사망률, 수명 이런 걸 봤더니요. 대형 종합병원 집회가 오래 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우리는 좀 문재인 케어 이런 게 잘 돼 있어 갖고 조금만 아프시면 병원 가시잖아요. 예. 그래서 울산의대와 울산의대 병원을 정상화시키고 울산 그 의료원을 신축하고 그다음에 울산에 있는 그 산재중앙의료원을 그 빨리 개원해 가지고 이 세 군데가 축이 되어서 울산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게 해주고 뭐 코로나뿐만이 아니고 각종 산업재해에서도 좀 전국 최고의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만들겠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사람이 행복한 도시라는 개념이 일단 거기 공장들도 아직까지 굉장히 많이 있고 예. 그렇다 보니까 일단 사람 먼저 세우고 그리고 울산의 산업 구조도 좀 바꿀 계획이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어. 그런데 제가 이제 몰랐는데 지스트도 알고 카이스트도 알았는데 그 유니스트 어. 들어보셨나요? 울산 공과대학. 윤석열이 이렇게 답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예, 유니스트. 글쎄 말씀해 주시죠. 이 우리가 포항공대만 알았지 울산공대가 또 이렇게 유명할지 몰랐는데요. 예. 유니스트가 굉장히 많은 그 연구개발 성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니스트 울산과기대를 중심으로 수소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차세대 원자력 에너지, 탄소 선순환 이런 연구들과 기술들을 많이 개발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울산을 탄소 중립 도시로 전환시키겠다는 겁니다. 예. 사실은 여기 대본 안에 있어요, 여러분. 내가 무식해서 모르는 게 아니고 재밌자고 한 거야. 유니스트 예. 울산과기대라고 쓰여 있어. 맞습니다. 예. 참 사람들 그 윤석열 재미하면 있자고 했더니 자 계속하시죠. 울산이 가지는 그 중화학공업 특히 이제 이 정유 관련된 이 화학산업 부분을 업그레이드해서 새로운 시대에 맞는 친환경 그 산업으로 전환하겠다는 겁니다. 공정설계 기술원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것도 그 굉장히 좀 생소할 건데 앞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살 겁니다. 글쎄 말씀해 주시죠. 예예. 이 그 탄소 중립 기술을 실증화하려면 각 제조 공정마다 이 탄소 중립 대응 기술을 개발하고 그것을 넣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핵심적으로 개발하는 그 국립 공정 설계 기술원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울산이 가진 기존의 중화학공업을 스케일업 업데이트 해주는 그런 걸 이거 좋다, 이거 좋다, 이거. 예. 왜냐하면 이게 중구난 많이면 안 되거든요. 예. 표준도 만들어야 되고. 저는 경주의 이 사이클로트론 이 그 우리말로 내가 뭐라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예. 이 핵자기 그 양성작 기술 포함한 그 개발한 그 사이클로트론이 경주에 유치가 됐고요. 예. 또 정읍에 방사선 그 연구소가 유치됐는데 문제는 이거를 지역 있는 사람들이 이거 활용할 줄 모르는 거예요. 방사선 기술원이 있으면 그거 갖고서 그 농산물의 그 보존 기술이라든지 또 우주식품 개발이라든지 굉장히 할 수 있는 게 많거든요. 예. 근데 그걸 유치할 때는 열심히 싸우는데 갖다 놓고 나니까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네. 예. 이 울산도 그렇고 경주도 그렇고 울산에 이런 게 들었으면요. 경주에 있는 사이클트론 이런 그 여러 가지 인프라들을 활용해 가지고 굉장히 새로운 기술들 개발하고 산업화할 수 있는 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양 산업을 버리는 것이 아니고 이 기존에 울산에 있는 화학 기술을 활용하고 이것을 신재생 에너지 산업으로 전환해서 키우겠다는 것이고 특히 이제 이렇게 되면 기존에 있는 인력들을 싸그리 이제 잘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을 재교육시키는 이것까지를 같이 다 설치해 주겠다. 그래서 울산을 또 하나가 이제 그린 에너지 산업의 그 메카로 만들어서 울산이 자동차, 조선 같은 것들이 굉장히 이제 지금 세계적인 수준의 그 유명한 공장들이 있고 지금 아직은 좀 잘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네, 이 기술만으로는 이제 더 이상 어렵거든요. 예. 선박도 이제는 친환경 선박 이쪽으로 전환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뭐 디지털화도 더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런 것들을 수소 모빌리티 기술 개발 이게 이제
수소 자동차뿐만 아니고 수소 선박도 만들어야 되는데 자동차 엔진하고 수소 그 선박 엔진은 차원이 다르거든요. 여러분 20만 톤짜리 30만 톤짜리 선박에 들어가는 엔진 한번 보시면요. 이게 10층 높이보다 더 큽니다. 어마어마한 엔진이 네. 저게 지금 벙커 시위를 하죠. 예. 경유로 떼고 있는데 그것이 수소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이 수소는 기차라든지 선박이라든지 또는 이 큰 운송체계일수록 훨씬 효율성이 높습니다. 아. 근데 바로 그런 것들을 기존에 있는 울산의 자동차 공장 또 조선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바로 그 인프라 되는 기술을 울산에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해서 꽤 전문성 있는 그리고 그 내용을 잘 아는 분들이 만든 공약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 야, 같습니다. 진짜 공약이 현실성도 있고요. 진정성도 있네요, 보니까. 그리고 우리가 새만금이라든지 이쪽에 태양광 발전하고 또 서해안에는 갯벌이 많다 보니까 이 풍력 발전을 하면 반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동해안에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근데 동해안에는 풍력 발전소가 없어요. 그래서 울산을 중심으로 부유식 해상 풍력을 만들겠다. 바다에 띄워가지고 풍력 발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봐도 저는 윤석열 후보랑 차별점이라고 보는데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우리나라 원전 최고의 원전 국가로 만들겠다고 그랬거든요. 예. 아니 이게 그냥 옛날에 그러니까 박정희 시대만 해도 특정 지역에다가 공장 막 갖다 주면은 먹거리가 생기니까 좋아했지만 시간 지나서 보니까 공해 같은 건 우리가 이제 그 후유증으로 생각했던 측면이 있는데 지금은 이런 산업단지 유치하는 건 다 친환경이잖아요. 예. 그냥 일반 굴뚝이 아니잖아요. 이러면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제도약에 좀 그런 맞습니다. 미그림이 된다고 예.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의 그 공약을 보면 언뜻 긍정적인 박정희의 그림자가 살짝 보이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산업화의 그 새 장을 연 박정희 시대의 긍정적인 측면을 다시 한번 60년 만에 재현하는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예. 마지막으로 활용점정이라 하죠. 그럼 울산에 이렇게 되면 이것을 어떻게 좀 더 확산시키고 확대시킬 것인가가 바로 부울경 메가시티입니다. 오늘 시간 다 돼서 뭐 부산 경남까지는 다 못하겠는데 울산 100만, 창원 100만, 경남에 330만, 부산에 350만, 800만이 넘는 이 인구들과 거대한 이 중화공업 인프라들을 엮어가지고 단일 경제권을 만들어버리면 또 그 안에서 동남권 순환 광역철도 사업, 또 부산, 양산, 울산을 있는 광역철도 재정비 산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편하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서울과 경기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런 광역도시 같이 이런 식의 인프라를 만들어 버리면 이 800만이 모여가지고 새로운 구심력을 형성할 것이다. 그러니까 확실히 그런 것 같아요. 교통 인프라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예.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 GTX 계획 발표했잖아요. X자로 하는 거. 예. 관련된 사이트나 관련된 케이블에서는 난리더라고 그것 때문에. 예. 실제로는 그것 때문에 이제 소위 말하면 자기들 집값 오른다 이런 이야기인데. 예. 근데 그거는 아주 말초적이고 1차적인 건데요. 아. 앞서 우리가 울산, 대구, 경부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내용을 가지고 지역의 젊은이들하고 지역의 공무원들하고 또 지역의 산업체 대표들하고 같이 모여서 토론을 하면 얼마나 생산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야, 우리 울산이 10년 뒤에 이렇게 될 수 있어. 20년 뒤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어. 우리 자식들이 서울로 돌아가서 이 연말에 구정과 이 설날과 추석에만 한 번씩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울산을 떠나지 않고도 살 수 있어. 이런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여기서 의논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선거에서 공약을 좀 더 강조하고 뭐 예를 들면 지역별 토론회 같은 걸 뭐 지금 시간이 많이 없지만은 꼭 후보들이 안 나가더라도 선대본의 중요 멤버들이 가서 그 지역에서 어떻게 발전시키겠다를 그 지역 주민들을 보는 하에서 지역 TV나 지역 팟캐스트나 유튜브로 방송을 하면서 이런 걸 갖고 토론을 좀 했으면 참 좋겠다 싶고요. 물론 이 내용이 뭐 이대로 끝나지 않고 또 바로 이어질 지방선거에서 다시 한번 거론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여기서 이 정도 공약이 나오면 50점 거저 먹고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네요. 제가 그대로 하겠다고만 하면 되고 누가 하든 해주면 되는 거고. 이 그림을 좀 더 공부해갖고
구체적으로 풀어내기만 해도 저는 굉장히 많은 그런 지역 주민의 동의를 얻을 수 있고 단순히 이번 대선에서 표를 더 얻는 것을 떠나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대한민국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 여기 담겨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대구 경북으로 갔다가 예. 울산까지 내려와 봤습니다. 이 부산 경남도 갔다가 이제 충남 충북 강원도까지 돌아오면 일정이 굉장히 바쁜데. 대선 끝나갔는데요. 근데 이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예. 지역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살아나갈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 지금 벌써 이 인구가 수도권이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55% 정도 된다면서요. 예. 그럼 나머지 그보다 훨씬 큰 땅덩어리의 사람들이 이제 소멸되고 있으면은 앞으로 우리나라가 5손가락 안에 드는 나라가 되려면 지역 균형 발전을 해야만 그 경쟁력을 갖는다. 왜냐하면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이 수도권에 살려면 아파트 값은 엄청 비싸지시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서 지역은 또 통통 비게 만들고 네. 그 지역만의 특장점을 지금 제가 그 지역 공약을 이야기하다가 보니까 굉장히 진정성이 있게 만들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공약들이 나가면 거기에 지명이라든지 아이템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익숙하고 수군 사업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차기 정부가 출범할 때 더 많은 힘과 지지를 얻으면서 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것도 저는 진정한 의미의 계급 투표라고 생각해요. 예. 나한테 도움이 되는 후보. 그럼요. 네. 사드 배치 하겠습니다. 어디에? 그런 후보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다 이런 생각이 그렇습니다. 듭니다. 예. 자, 그리고 사실 내가 봤을 땐 그래요. 지금 말씀하시는 가운데 4차 산업혁명이나 뭐 요런 그 알리백 같은 예. 요런 느낌으로 지금 공약이 설계되어 있는데 한쪽 후보는 지금 우리나라를 원전을 전 세계적인 원전 선도국가로 만들겠다. 난 도대체 뭘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씀. 그래서 좀 이 선거판이 진전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돼야 되는데 그야말로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세력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읽겠다는 세력의 대립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권 재창출을 위한 싱크탱크 273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날은 이따가 8시 반에 최민희, 황희준 두 분과 함께 오겠습니다.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 그러니 내일보다 먼저 가자. 우리들의 희망을 형제이게 하자. 설령 그것이 내일이라 해도 현재로 저들을 물리치자. 바이러스에게는 마스크가 없다. 어서 가자 바이러스보다 먼저.